탱공방 뉴스. 자,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뉴스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뉴스는 생각해볼 게 없습니다. 들으실 이 생각하면서 들을 만한 뉴스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차피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치러질 마당이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관심은 사실 대통령 선거 맞아요. 거기 다 몰려 있어요. 몰려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도 대통령 선거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네.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자 합니다. 네. 하나는 한덕수의 이재명 따라하기, 또 다른 하나는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후보 선출이나 단일화가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이 실패했습니다. 뭐를요? 9대명이 실패했어요. 80몇% 나왔더라. 9대명은 없었습니다. 89.77%인데 역대 최고 득표율이 DJ가 78.04%였다니까. 5대명은 됐는데 9대명은 실패했는데 웃긴 게 이재명이가 수락연설문에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국민 행복 시대는 박근혜 그러라고 건데 국민 행복 시대 박근혜 거를 이야기하더라고. 현충원에 가서도 박명록에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거기 연설에서도 그럴 거라. 난 현충원에서 국민이 행복하시. 취임 수락연설문에서도 난 이것도 수락연설만 해도 웃겨. 대통령으로 후보로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연설문이지 뭘 또 수락연설이야. 수락 안 하면 어떡하는데 지가. 비호하는구나. 근데 어쨌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참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덕수의 이재명 따라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27일 날 똥당 4명 후보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세 놈이 27일 날 동시에 떠들었어요.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내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즉시 한덕수를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 그렇고 홍준표도 한덕수와 단일화 토론을 2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 안철수조차 경선 통해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단일화를 뽑아야 할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날부터 이제 27일부터 어저께까지 이제 똥당 이제 그 4명을 이제 2명으로 압축하는 이제 그 경선이 이제 여론조사 실시되고 있으니까 이 한덕수 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한덕수 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야 한덕수랑 나랑 단일화 안 해? 라고 하면은 밉보일 거니까. 맞아, 맞네. 그래서 그 한덕수 출마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흡수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한덕수는 똥당 경선에 개입돼 있는 거야. 맞네. 그리고 한덕수가 아마 이런 상황이면 끼었으면 1등 했을 거야. 맞아요. 나왔으면 1등 나왔으면 1등 했을 거고.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이제 한덕수랑 내가 이제 그 단일화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문영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항상 운영자의 예측이 요즘 계속 틀리고 있기 때문에 대세는 나오는 쪽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한덕수가 왜 나올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오려고 할까? 아니 한덕수는 지난번에 그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보면은 김앤장 들어가가지고 1년에 한 5억에 가까운 돈 꼬박꼬박 받아가고. 그 사람들이야 돈이 뭐가 아쉽겠어요. 명예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명이라 그럴까? 자기 자신을 이거 리치하게 만드는 뭔가 이념이나 가치 같은 걸 포장하고 싶은 거겠죠. 돈이 아니고. 근데 굳이 질게 뻔한데. 나는 저도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저도 나올까? 저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나오면
어차피 다 나와서 당하나 안 나와서 당하나 이재명이 되면 어차피 내란 어쩌고 하면서 저기 최상목이하고 괴롭힐 것 같아요. 저기 한덕수를 둘 다 저기 내각들을 어차피 괴롭힘 당할 거니까 자기가 이제 나가서 또 혹시 뭐 어쩌다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당할 순 없지. 정답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해도 한덕수가 도대체 왜 나오려고 할까? 뭐 대통령, 국무총리 뭐지 그 언제 국무총리를 했어요? 노무현 때 국무총리하고 뭐 이명박 때 뭐 주미대사 했다는 그 또 백그라운드만 가지고도 김앤장 가가지고 그렇게 꽤 높은 연봉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그리고 트럼프랑 통화까지 했잖아. 맞아요. 서로 영어로 맞아요. 통역도 없이. 잘하면 한덕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글쎄. 하다가.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도 왜 나올까?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선거에서 진 다음에 보통 보면은 선거 지고 나면은 뭐 좀 휴지기를 갖는다거나 맞아. 아니면 뭐 유학기를 떠나잖아. 맞아. 뭘 공부하겠다는지 다 유학 갔다고. 맞아요. DJ도 영국 갔고 또 뭐야 안철수는 독일 갔던가. 그리고 또 뭐 누구는 또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뭐 그래 다. 근데 이재명은 안 갔거든. 맞아요. 안 가고 바로 보궐선거 나왔잖아. 그래서 국회의원 됐고 바로 또 당대표. 그 왜 그랬는가 보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생존해 있어야지 자기가 산다는 걸 안 거지. 그러니까 그 와중에 뭐 이 저기 그 만약에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은 그렇지. 그러면은 뭐 체포동의안을 뭐 그 뭐 국회에서 뭐 받으려고 그 생날을 치지도 않았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어찌 보면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치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대통령 거기 안 나왔으면 이재명이는 벌써 감옥 갔어.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생존해 있어야겠다라고 그 생난리를 쳤기 때문에 지금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일 뿐더러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잖아. 곧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람이 된 거야. 거의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은영년이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도 이런 상황이면은 자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내란 특검 바로 돌입되거든. 뭐 할 것 같아요. 그럼 내란 특검 하면은 뭐 한덕수 저기 뭐야 그 1순위지. 맞아요. 수사 1순위고. 그다음에 한덕수가 지금 그 자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한 것도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그 고발돼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 내가 살아야 돼서. 한덕수가 오늘 뉴스는 안 보는데 쇼트 잠깐 보니까는요. 아니 나는 5.8한 애들이 4.3의 할머니, 5.18의 할머니 뭐 완전히 이제는 그게 굳어졌더라. 그 이제 우파라는 애들이 그 뭐 이승만 박정희 내지는 저 정통 우파에 대한 뭐 추모나 기리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5.18 가가지고 손잡고 4.3 뭐 여수 반란 뭐 이제 동학 뭐 어쩌고까지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우파가. 거기 공식 행사더라고요 4.3이. 한덕수도 4.3에 갔습니까? 아 오늘 4.3에 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오늘 며칠 전 오늘이 오늘은 4월 말인데. 4월 말인가? 그럼 4.3에 갔었을 거예요. 아니 4.3에 안 갔을 걸? 그 할머니랑 뭐 저도 보니까 그 할머니하고 손잡는데 4.3 희생자 할머니라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리고 4.3 추념식에 올해 갔더라고요. 그래서 희생자 보상 최선을 다하겠대요. 그럼 거기 빨치산들이 죽인 사람들, 희생자들,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죽인 희생자들, 그거는 누가 보상해 주나? 그러면 그 빨치산이나 북한에서 죽인 사람들은 김정은이 보상해 줘야 되는 거네. 보상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는 북한이 그러니까 남로당 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얘는 입도 하나도 뻐끗하지 않고. 그러니까는요. 네. 그러니까는 우파당이 그 문재인이 업적이 없죠. 최대 업적. 문재인의 그 최대 업적을 가장 그 충실하게 계승한 게 이준석이랑 윤석열이잖아. 그러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까지 이루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정광훈 목사도 진짜 웃긴 거야. 뭐 4.3에 대해서 먼저 꿈꾼 자들하고 그냥 막 4.3 그거 잘못됐다고 그 광화문에서 큰 난리 치더니 이승만 박정희 다음으로 최고의 대통령이 윤석열이래잖아. 그러니까는 다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념이나 가치가 추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 이긴다, 이기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김덕수, 뭐 홍덕수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통 보수 이거는 내세우는 거는 자기 간판이고, 이승만 정신 간판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간판 붙여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거야, 장사. 요즘 아예 입에 대지도 담지도 않지. 이승만, 박정희는 입에 장사하는 거야, 담지도 장사. 않고 장사. 자기들 뭐 이길 생각만 해가지고 뭐 이기는 것도 어떤 우파의 가치나 어떤 그 보수의 어떤 그 뭐 미래 비전 뭐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명이라든지 정말 그 가치를 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자체가 다 그냥 비즈니스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상징되는 게 빅텐트 아니에요, 빅텐트. 그러니까 이제 김덕수, 홍덕수 그래서 김문수랑 한덕수 합치고 뭐 홍문표랑 한덕수 합쳐가지고 근데 이건 뭐 김문수나 홍준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김덕수, 홍덕수 그러겠지. 근데 이낙연이 대선 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다거든. 뭐 또 이낙연 정도 따위가 뭐 대선 출마에 뭐 전격적 선언이야. 뭐 그것도 웃긴 거죠. 어쨌든 그러면은 이낙연이 이제 짜자잔하고 등장하는 거 아니야. 그럼 빅텐트에 들어가겠네. 빅텐 들어가지. 그래서 한덕수랑 이낙연이가 합하면 한낙연. 여기에다가 이제 유승민이 더해지잖아. 한낙민. 그럼 난 김정은이만 넣으면 완성이 되니까. 그리고 김정은. 이준석까지 끼어들어 봐. 그러면 한낙민석이야. 여기다 이제 누가 됐든 똥당 후보가 이제 어쨌든 들어왔어. 그렇고 뭐 한낙민석 홍준표 되면 한낙민석표. 아니면 뭐 한낙민석수. 아니면 한낙민석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우리 부은영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까지 끼어들어 봐. 통일이야, 통일. 바로. 김정은이를 넣어야 돼.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빅텐트에 김정은이를 초빙해야 돼. 이 한국 리서치에서 얼마 전에 이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하냐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이 42%, 뭐 한덕수는 11%, 한동훈 9%, 홍준표 8%, 김문수 7%, 이준석 3%, 안철수 2%, 뭐 이런 거거든. 너무 비참하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게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우파 사람들은 의사를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글쎄 그거는 우리가 저 조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봐야 될 건데, 근데 어쨌든 그 빅텐트를 이기겠다는 논리가 이 이재명 혼자 42%인데 보수라는 자들 지지율 다 합치면 41%거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42%는 여기 이제 김경순이 뭐 김동연이니 뭐 이쪽 가는 표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논리가 그건 거거든. 보수라는 자들의 지지율 합계가 41%야. 근데 여기에다가 없다가 10%, 모르면 3%. 이 13%를 합치면 필승이라는 거거든. 또 더하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응답층이나 아니면 지지 후보 없다가 다 이제 우리 편이라는 계산법이야. 또 더하기 해가지고 산술적으로 또. 여기다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여론조사하다 보면 투표 의사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께 투표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면 다 이긴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뭐 저기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대로 누구나 이준석이나 누구나 한동훈이나 유승민이나 들어오면은 안 적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낙연이랑 이준석이랑 합쳤을 때 이준석 신당이 10%가 넘던 지지율이 이낙연이랑 합치니까 5%로 쪼그라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똥당 사람들이 기업가 한덕수를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도 한동훈이 되건 홍준표가 되건 김문수가 되건 안철수가 되건 찢어질 텐데 한덕수라는 애가 들어오면 그래도 뭐 덕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모이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속셈인 거거든. 어쨌든 한덕수는 이재명과 같이 정책으로 어떤 생존해야지만 내가 육체적으로나 나의가 어떤 물질적으로나 다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어떤 이재명 따라하기 라는 목적으로 어쨌든 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 같고,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우리 빅텐트 해가지고 쭉쭉쭉해서 이기겠다라는 어떤 이런 또 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똥당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승리에 이르는 사례가 2002년에 노무현이랑 정몽준 이 사례거든.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똥당에서 이제 빅텐트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근데 그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정몽주는 그때 이 저기 뭐지 국민통합 21이라는 자기 정당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 실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통합 21이라는 정치적 어떤 세력을 지지하는, 정치 조직체를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제3지대. 제3지대라고 그래가지고 제3지대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한 30%가량 있었다고. 이 30%랑 노무현이랑 합쳐가지고 그때 이회창의 어떤 대세론을 꺾은 거지. 근데 지금 한덕수는 아무것도 없지. 이재명이 42%인데 자기는 11%야. 그리고 무슨 자기 지지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하루에 몇 억씩 깨지는 게 대통령 선거라고. 근데 한덕수 자기 돈 쓸까? 절대 안 쓰지.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라고만 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 똥당 대통령 후보 되면은 똥당 대통령 후보랑 경선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이기든 뭐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똥당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면서 나의 얘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이재명이처럼 경제적으로나 혹은 뭐 물질적으로나 어떤 거 내가 손실 입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이 내란 특검 돼가지고 자기가 뭐 붙잡혀가는 것도 똥당에 막아주겠지, 뭐 이런 식의.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소명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 똥당이나 이쪽 한덕수나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2007년에 정몽준 참패 모델이 이번에 똥당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조금 전에 부흥형제께서는 샤이보스 정동영. 그치, 정몽준 그때 말고. 정몽재 정동영. 그래, 정동영 참패. 참패. 그때 이명박이가 48%가 좀 넘었고 정동영이가 26% 받았는데 맞아. 이게 표차는 530만 표 차이였다고. 그런 거 차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차이 많이 났다고. 또 조금 전에 샤이보스가 있지 않겠냐. 과연 그 이재명이가 42%고 한덕수가 11%뭐 이렇게 등등등 하는데 지금 뭐 샤이보스가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나는 샤이보스가 아니라 쉐임보스가 있을 거라고 봐요. 부끄러운 보수. 지금의 상태를 부끄러워하는. 그렇죠. 당장 우리 같은 사람들. 맞아요.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투표 안 하고 한덕수 나서가지고 결국 530만 표 참패가 되는 2007년에 모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게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 선출 방식인데, 지금 뭐 똥당이 100%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8명을 4명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또 50% 해가지고 뭐 당원 50% 여론조사 50% 해서 2명을 뽑는다고 하고,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한덕수랑 단일화도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전 세계에서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한 나라가 몇 개나 될까? 글쎄, 우리나라는 뭐 여론조사 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그런 짓까지 하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모르겠어. 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나라 사례들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뭘 결정했다, 후보를 선출했다. 이런 게 뭐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 여론조사 해가지고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되나? 그렇진 않지. 아니잖아요. 거긴 여론조사가 1도 개입하지 않는다고.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 2002년도에 정몽준, 노무현 맞아요.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면서부터 맞아요. 갑자기 여론조사 후보 결정 방식이 되는데, 이거는 절대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론조사로 뭘 뽑는다는 거는 더군다나 그 대통령 후보를 정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몇 가지 더군다나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여론조사라는 것을 들이미는 이유가 당심이 아니라 민심을 반영하겠다라는 건데, 정당이 자기 당의 후보를 내세우는데 당심을 반영하지 않고 민심을 반영한다? 그럼 정당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요. 그것부터가 잘못. 그 당원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그게 잘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뽑힌 당의 후보에 대해서 그 정당이 책임을 지나? 여론조사로 해가지고 뽑았는데 뭐 우리 당이 무슨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우파당이 망해야 돼요. 망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망하고 나면 이재명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 안 망할 수가 없는 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당이 그 이해창일 때는 보수의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래 이해창 씨가 내세우는 그리고 자기가 구상하는 나라에 대한 구상도 있었잖아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분권형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이해창 씨는 스트롱한 게 있었잖아요. 뭐 밑에 사람들이 뭐 잘못하고 그랬는 서창훈이나 이런 애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그렇게 왔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 그 당에 뭐 있어요? 그 당에 뭐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4.3 가고 5.18 가고 뭐 하고 그나마 그런 거를 세력 그리고 또 그런 세력들이니까 뭐 그냥 뭐랄까 스스로 자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리멸멸 스스로 폭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네 자체가 생각이 없고 내보여줄 게 없고 가치가 없고 국민들한테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에 그저 이해창 씨부터 해가지고 15년 가까이 저 당을 이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 5년 됐죠. 그때도 이명박하고 그 뭐지 노무현의 그 사학법 또 뭐 여러 가지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는 거 안보적인 문제라든지 그 보수적인 그 가치에 대해서 박근혜가 고군분투하면서 지켜냈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 이명박이 홀랑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진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박근혜가 근근히 이어온 거지 다른 거 없거든요. 보수는. 그러니까 박근혜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가치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뭐 민심을 반영시켜 가지고 당의 후보를 뽑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당이 이 자기 책임성을 방기하는 일이고 여론으로 한 지 꽤 됐잖아요. 근데 꽤 됐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예컨대 미국에 뭐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라고 하는데 난 오픈 프라이머도 난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정당이라는 조직 자체를 해체해야지. 전부 다 뭐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뭐 뽑으면 되는 거지. 정당이 자기 책임성을 갖추고 있으려면 당원에 의해서 자기 당의 후보는 당원에 의해서 뽑아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당원에 의해서 뽑는데 그게 이제 왜 왜곡되느냐? 당원을 항상 바꾸거든. 규칙을 바꿔가지고 직전 3개월간의 당비만 내면은 책임 당원으로 해가지고 막 선거에 막 그 개입시켜 준다고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몇십만 명씩 뭐 몇천 명 작게는 뭐 구의원 되려는 사람도 몇백 명씩 시의원 되려는 사람은 몇천 명씩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 몇만 명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은 몇십만 명씩 이렇게 막 당원을 막 집어넣어. 그러니까 뭐 100만 당원 200만 당원 200만 당원 되고 막 그러는 거라고. 민주당은 안 그러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해서 당원을 그 가입시켜 놓고 하니까 3개월치 당비만 딱 납부하게 한 다음에 뭐 1,000원씩이거든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책임 당원에다 해가지고 투표하게 만든다. 근데 민주당은 여론은 없지 않아요? 여론도 있나? 민주당 이번에 뭐 여론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당의 후보를 내세우는 건데 당원들의 그걸 반영해야지.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오픈 프라이머 한다고 이게 선진제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독특한 정치 제도인 거고. 일단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정당의 자기 책임성. 정당의 자기 책임성. 그게 이제 그 정당의 책임성 자체가 없어진다. 당원의 선택권 자체가 훼손된다. 그럼 정당으로서 존립할 가치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우리 부은영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표본 오차라는 것이 갖고 있는 편차가 있어요. 바이어스. 이게 있지. 미국에서는 11%. 뭐 아까 예컨대 한덕수 11%. 그 다음에 이 한동훈 9%, 홍준표 8%, 이거 오차범위거든. 그러니까는요. 그리고 그 여론 조사 기간마다 또 약간씩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를 오차범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우선순위 해가지고 너 떨어졌고 넌 떨어졌어. 눈 감고 아웅 하는. 너는 너가 합격. 나는 이걸 왜 사람들이 내가 후보잖아. 그러면 그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그 떨어졌다는 거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한 번쯤 저항을 해볼 법도 한데
그 저항을 하질 않아. 그냥 순수히 받아들인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0.2% 차이로 내가 뭐 낫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탈락 이렇게 된다고. 우리나라는 다 우파들은 있잖아요. 모든 정해진 규칙, 정해진 뭐 말 그대로 정해진 룰 있죠. 그걸 정하면은 그렇게 정하는 그 한마디로 그냥 수능적이에요. 내가 오늘 뉴스타파를 잘 안 듣는데 뭐 듣다가 뉴스타파 한 번씩 그게 이제 자동 알고리즘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거 틀어놓고 이제 있는데 원래 뉴스타파가 MBC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MBC 사장 출신이 나와서 만들었지. 그 걔네가 뭘 했냐면 윤석열 특활비 공개해라고 그걸 한 3년 가까이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해가지고 검찰 시절에 네. 특수활동비. 네. 그래서 특활비를 공개하게 됐는데 그 법무부에서는 뭐 뭔가 하여튼 뭘 안 내놓는다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특활비의 그 사례 쭉 이야기하더라고. 특활비 어떻게 쓰 특활비 이제 역대 대통령들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노무현이가 뭐 한 거 야 진짜 걔네들은 왜곡을 해도 있잖아요. 다 그냥 아기를 딱 맞춰가지고 딱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듣고 있는 사람은 아 박근혜는 특활비 많이 썼구나. 이제 저기 이명박이는 많이 썼구나. 그러면서 걔네들 문재인이나 이런 거 딱 얘기를 안 하고 또 노무현이가 밑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사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횡령이 아니라 그 얼마를 갖다가 신매덕을 따로 빼냈다고 그러더라고 대통령비를. 그걸 이명박 때 조사를 해가지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우파는 그런 방송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트레이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짜라도 딱 만들어내고 아기를 맞춰내고 그리고 그리고 또 그 특활비 그것도 3년 동안 싸움하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 하나 끼고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 있던 부조리나 어떤 그 자기네 원하는 방향으로 집요하게 계속 해 나가는데 우리 우파는 그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매체도 없고 그 지금 뭐 우리 우파라는 매체들이 우르르 윤석열 지키자 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니기만 하지 그런 매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돈이 크게 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돈만 찾아요. 이 좌파들은 예컨대 이제 지방 정부에서 뭐 월 250만 원짜리를 받는 자리가 생긴다. 그럼 악착같이 들어가지고 받아낸다고. 그런데 우파라는 사람들은 250만 원 내가 그거 받아갖고 뭐 하려고 이러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조직을 장악해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조직을 장악해서 사업을 키워낸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250만 원짜리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그리고 또 한 명 넣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컨대 뭐 협동조합이니 무슨 조합이니 전부 다 좌파들이 장악해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다 좌파들이 그런 식으로 다 장악해 들어가고 우파는 오로지 모여가지고 돈벌이밖에 관심이 없어. 우파는 무슨 250만 원 나를 뭘 보고 나를 그런 자리에 앉히냐? 아까 모여갖고 우르르 다니면서 돈 버는 거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들 누구 나와가지고는 저기 토론도 잘 보지도 않지만 그냥 면면이 다 보기 싫어요. 홍준표도 말하는 것 지저분해서 듣기도 싫고 한동훈이도 말하는 거 보기 싫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게 어떤 누구 하나라도 가치를 좀 내세우고 어떤 나라 박근혜 국민이 행복한 시대 창조경제 자기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겠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게 우파 가치가 맞으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나 관심 있게 볼 텐데 한동훈이도 잠깐 나는 요즘만 뭐 쇼트만 한 번씩 지나가는 거 보니까 한동훈이도 뭐 그때 그런 말 하셨죠? 한동훈이하고 홍준표하고 토론이 너 그때 무슨 뭐 여기자 폄하하는 발언 했죠? 그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까? 난 너무 유치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밖에는 다들 안 되니까 수준 미달. 홍준표 이재명이는 뭘 하는지 모르지만 이재명이는 정책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뭐 하겠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나 다른 우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데도 그냥 뭐 걔는 뭐든지 대세에 그냥 두리뭉실 막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딱. 그러니까 표본 오차에서도 이렇게 바이어스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요. 또 비표본 오차에서도 바이어스가 발생해요. 그 예를 들면은 설문을 할 때 음, 지지도를 물을 수가 있고 적합도를 물을 수가 있고 경쟁력을 물을 수가 있다고. 맞아 맞아. 뭐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랑 뭐 안철수가 그래서 그런 얘기한 거잖아.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원샷 경선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는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 한덕수 또 이재명 대 뭐 예컨대 안철수 아니면 이재명 대 뭐 홍준표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로 물어본 다음에 비교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걸로 하자. 단 그 후보 단위로 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누구를 국민의힘 후보로 지지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이게 이제 지지도 문항이고 누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냐? 이게 이제 적합도 문항이고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가? 이 경쟁력 문항인데 이런 문항에 따라서 다 답이 틀려져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묻는 데 따라서 답 틀리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뭐 그 답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결정적인 뭐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이제 이 모집단의 이 맞는 이제 표본들을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연령대별 이제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 표본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20대가 뭐 전체 이 우리나라 인구의 뭐 17.5%다. 뭐 30대는 뭐 한 뭐 17.3%. 그다음에 뭐 50대는 18.3 뭐 이런 식으로 그 표본을 만들어요. 뭐 이에 맞춰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거든.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가중치를 조절해 가지고 뭐 남녀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실제 연령대별로 투표자의 구성비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뭐 예컨대 20대가 17.5%가 인구 구성이라 하면은 전체 투표자를 100으로 놓고 보면은 17.5%가 되는 게 아니라 14%밖에 안 된다. 그런데 예컨대 70대는 연령대별로 구성을 놓고 보면은 70대 이상이 한 9% 되는데 더 많이 하겠죠. 70대 이상의 전체 투표자에서 구성비를 놓고 보면은 12% 13%가 이렇게 돼요. 그럼 완전 왜곡되겠다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로 무엇인가를 뽑는다는 거랑 그렇지. 실제 투표하는 사람들을 놓고 뽑는다는 거랑 틀린다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아까 그 이야기한 대로 인구 비율 대비 퍼센테이지를 하는데 인구 비율 대비 퍼센테이지 여론조사인데 실제 투표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투표하는 퍼센테이지만큼 반영을 해야지 인구 비례로 반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 발표할 때 선거나 이럴 때 그때는 연령대별의 어떤 그 투표율도 가중치의 변수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후보를 선출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인구 구성에 따른 연령대별 그러니까요. 분포만 어떤 거 하지 실제 투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거는 왜곡되겠다 여론조사. 근데 실제 투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예컨대 뭐 20대 3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사람 받아봐야 소용없지 투표율이 낮으면. 근데 이 사람이 뭐서 이 여론조사에 의해 가지고 똥당 후보가 됐어. 근데 실제로 실제로 투표에 들어갈 그렇죠. 때는 이 20대 30대의 높은 어떤 지지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투표하는 사람의 지진이 중요한 거지 인구 비례 지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 투표 과정에서 경쟁력을 입증하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거지.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5번째 명태균 게이트가 보면 알잖아. 조작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요. 여론조사라는 게. 명태균이가 뭐 어떤 식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고 여론 형성 과정에서 이런 조작질을 해냈는지 그건 여실하게 드러나겠다고. 질문 응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과다하게 표집해내잖아. 그리고 뭐 그거를 가지고 뭐 어떤 부풀려 가지고 그 통계 조사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모략군에게 악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도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거잖아. 똥땅은 이제 망할 거라고 봐요. 저는 망할 것 같아요. 모르죠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될 망해야 텐데.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로 후보를 이렇게 선출할 거면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다면은 실제로 이의가 없으니까 다들 여론조사 해가지고 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우파들은 다 예의가 없어. 좌파도 마찬가지일 거야. 뭐 이미 여론조사 가지고 뭐 이재명이 이겼다라고 이제 떠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 하지 말고 여론조사로 끝내자. 맞아, 여론조사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 드는데 뭐하러 국민 이번 대통령 선거 비용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맞아, 않았는데 어차피 퍼센테이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5천억 원이 들어간대. 5천억 원이. 세상에. 선거 관리 물품 비용, 그다음에 뭐 시설 비용, 선거 사무원 인건비도 다 합쳐가지고 5천만 원 들어갔는데 5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5천억 원이. 아니 그리고 저기 대통령 후보가 여론조사가 막 격차가 10% 이상 난다든지 만약에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15% 난다든지 10% 이상 난다. 그러면 여론조사로 바꾸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 아니 그리고 저기 뭐 여론조사로 아니 앞에서 대통령 얘기했잖아. 뽑아야 돼. 아니, 표본 오차도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그 표본 오차라는 것도 이 뭐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면은 6.2% 아니야. 맞아요. 그럼 아까 몇 아까 프로인데? 뭐 아니 그 11% 9%다 동률이야 사실은 동률. 맞아, 6%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하면 6%니까. 동률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11%로 1등이야, 나는 9%로 2등이야 이러고 있잖아. 표본 오차에서의 바이어스를 아무도 그거 뭐 심각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은 15% 이상 차이가 아니라 0.1%. 윤석열이랑 그 맞아, 0.73%. 이재명이 0.73% 차이로 하더라도 윤석열 승인 거야. 여론조사 결정하지 못하러 5천억씩 들여가지고 맞아요. 여론조사로 대통령. 여론조사 그 5천억씩 들여가지고 대통령을 뽑아. 근데 여론조사로 대통령 뽑았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520억 원의 선거 보조금까지 지급한다고. 민주당이 한 230, 40억, 똥당에도 한 200억. 그러니까 이 돈 쓰려고 대통령 선거하는 밖에 더 돼. 맞아요. 자기는 그 다음에 후보 한 명당 588억을 쓸 수 있대. 그 돈 자기 돈에 나가나? 전부 다 어디서 뭐 모으고 뭐 해가지고 588억, 200억. 아유. 그러니까 그거 홍보하고 지금 비즈니스라니까 다 비즈니스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기고 지고 상관없고 거기 붙어가지고 그 선거하면은 선거 또 브로셔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상관없어. 왜냐면 그거 해야 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 돈벌이야 그냥. 그러니까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오늘 뭐 어저께 이 저기 뭐야 그 민주당에서 뭐 지역 화폐로 1조 원 추경 넣었다고 뭐 똥당 사람들 다 이제 그 이 뭐지 그 퇴장한 상태에서 했대는데 5천억 이거 저기 선거 안 하면은 맞아. 이 선거도 어차피 이거 저기 추경해야 되거든. 왜냐면은 올해 대통령 선거 있을 거라 생각 안 했잖아. 맞아요. 예산을 안 잡아놨으니까 추경하고 지금 예비비로 써야 된다고. 그 예비비 지금 저기 그 동해안 뭐 그 경상북도 이런 데서 난 산불 맞아요. 산불도 지금 그 예비비 뭐 없어가지고 뭐 보조 못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5천억 들여갖고 여론조사를 이렇게 맹신하는 나라에서 여론조사 뭐 들여갖고 대통령 뽑지 우리나라 정말 선거하지 맙시다. 큰일이다. 큰일이에요. 나라를 위한 나는 정치인이 없고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은 없고 다 그냥 참 암담하다. 원래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우리나라 뭐 국민이나 우리나라 뭐 어떤 정치인들이나 맞아요. 뭐 하여간 이런 어떤 그 6월 3일에 어떤 그 뭐 또 이 광풍이 한번 지나간 다음에 어떤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다시 한번 이 탱자라 공영방송 운영자 입장에서 예언을 하기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씨가 당선될 것이고 이재명 씨는 2년 뒤에 탄핵될 것이다. 믿어봅시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말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